조선시대의 주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사극을 보면 늘 흰쌀밥이 수북하게 담겨 있고 반찬이 여러 가지로 차려져 있고 사람들이 먹을 걱정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 조선시대 서민들의 밥상은 그보다 훨씬 단순했고 때로는 상당히 처절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밥상은 무엇을 먹고 싶냐가 아니라 오늘은 무엇이라도 먹을 수 있냐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조선시대에서 쌀은 지금의 쌀과 느낌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는 쌀이 기본이고 잡곡은 건강식이지만 그때는 오히려 반대에 가까웠습니다. 흰쌀밥은 늘 먹는 기본이라기보다 집안 형편이 좋거나 큰일이 있는 날에 가까웠고 특히 가난한 집에서는 흰쌀밥이 매일 올라오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조선 서민 밥상의 기본은 흔히 생각하는 쌀밥 반찬이 아니라 잡곡과 죽, 그리고 장과 김치 같은 저장 반찬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여기서 밥상과 시장을 연결해 볼까요? 지난 영상에서 한양 장터 이야기를 했죠. 장터에서 가장 민감한 뉴스가 뭐였냐면 결국 쌀값이었습니다. 쌀값이 오른다는 건 단순히 밥 한 공기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의 배고픔이 커지는 것이고 내일의 걱정이 커지는 것이며 집안 분위기가 바뀌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쌀값이 올랐다는 말 한마디가 시장의 흥정을 더 날카롭게 만들고 사람들 표정을 더 굳게 만들고 그리고 밥상을 더 소박하게 만들었겠죠. 그렇다면 서민들은 실제로 어떤 곡식을 먹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보리, 조, 수수 같은 잡곡이 일상에서 많이 쓰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리는 수확 시기와 저장성, 그리고 가격 측면에서 쌀보다 접근성이 좋았고 조와 수수는 지역과 사정에 따라 중요한 대체 곡식이 됩니다. 그리고 쌀이 부족하면 쌀에 잡곡을 섞어 밥을 지어 한 되의 쌀로 더 많은 식구가 먹을 수 있게 만들었겠죠. 이게 오늘날의 잡곡밥은 건강식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때의 잡곡밥은 건강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조합이었던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서민들에게 밥은 늘 밥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이나 흉년 혹은 먹을 것이 부족한 시기에는 밥을 제대로 지어 먹기보다 죽으로 끓여 먹는 날이 많았을 겁니다. 죽은 같은 양의 곡식으로 더 많은 양을 만들 수 있고 소화도 더 쉽고 따뜻한 국물 형태라서 추운 날 몸을 덮이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요. 그래서 죽은 가난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조선 서민들의 겨울을 버티게 해준 가장 현실적인 음식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반찬으로 가보겠습니다. 조선시대 밥상에서 반찬이 화려했을까요? 물론 형편 좋은 집은 더 다양한 반찬이 가능했겠지만 서민의 기본 반찬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 중심에는 장이 있습니다. 된장과 간장, 그리고 고추장이 자리 잡으면서 장은 단순한 양념이 아니라 밥을 먹게 만들어주는 핵심 반찬이 됩니다. 밥이 조금 있어도 장 한 숟갈과 김치 한 조각이 있으면 그래도 먹었다는 느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장독대는 조선의 부엌에서 가장 중요한 생존 장치였다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치는 지금처럼 냉장고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 겨울을 대비해 미리 담가 저장하고 그 김치가 겨울 내내 밥상을 지탱합니다. 게다가 겨울에는 채소가 귀하니까 저장해둔 김치의 가치가 더 올라가고 김치가 있다는 건 곧 겨울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조선의 겨울 밥상은 따뜻한 밥이 아니라 저장식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그럼 국물 음식은 어땠을까요? 국과 탕은 서민들에게 특히 중요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국물은 배를 채워주는 데 유리하고 따뜻함이 있고 무엇보다 밥이 부족할 때 국물로 포만감을 보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더기가 많지 않더라도 멸치나 채소 혹은 된장 같은 것으로 국을 끓이면 식구들이 따뜻하게 한 끼를 넘길 수 있죠. 그래서 국물은 단순한 메뉴가 아니라 부족함을 메워주는 방식이 됩니다.
이쯤에서 고기는 얼마나 먹었을까가 궁금해지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서민이 고기를 매일 먹는 건 쉽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특별한 날이나 운 좋게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고기를 먹기도 했겠지만 일상에서는 생선이나 젓갈 혹은 건어물 형태가 훨씬 현실적인 단백질 공급원이었을 겁니다. 특히 젓갈은 저장이 가능하고 맛을 강하게 내서 밥이 부족해도 밥을 먹게 만들 수 있으니 서민 밥상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잊으면 안 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조선의 밥상은 계절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봄, 여름, 가을에는 나물과 채소를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겨울은 다릅니다. 겨울에는 신선한 채소가 귀하고 밖에서 일하는 것도 힘들고 땔감도 아껴야 하고 그래서 밥상은 더 단순해집니다. 이때 진짜 빛나는 건 말린 나물과 저장식입니다. 가을에 말려둔 나물, 말려둔 무와 시래기, 그리고 장과 김치가 겨울 밥상을 지켜주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배고픔을 어떻게 견뎠을까? 이건 단순히 정신력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방식의 문제였을 겁니다. 한 끼를 크게 먹기보다 가능한 범위에서 나눠 먹고 배를 속이는 따뜻한 물이나 국을 자주 이용하고 그리고 공동체가 서로 조금씩 도와주며 버티는 방식이 있었겠죠. 특히 마을 단위로 서로 나누는 문화가 있는 곳에서는 완전히 굶어 죽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망이 작동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전망이 늘 충분하지는 않았고 흉년이 크게 들면 결국 버티지 못하는 집도 생겼을 겁니다. 이제 한양 같은 도시로 돌아와 볼까요? 도시는 물건이 많아 보이지만 동시에 먹을 것을 스스로 생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통이 꼬이면 바로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서민 밥상은 시장 가격에 더 민감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쌀값이 오르면 가장 먼저 잡곡 비중이 늘고 잡곡이 더 비싸지면 죽 비중이 늘고 그리고 반찬은 장과 김치 중심으로 더 단순해지며 이런 식으로 밥상이 점점 버티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 흐름을 보면 밥상이 단순히 식문화가 아니라 그 시대 경제와 사회의 압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조선시대 밥상이 늘 비참하기만 했을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사람은 힘든 시대에도 기쁨을 만들고 특별한 날을 만들어냅니다. 명절이나 잔칫날에는 조금 더 좋은 곡식을 쓰고 떡을 하고 국을 더 푸짐하게 끓이고 그날만큼은 우리가 오늘을 살았다는 감정을 서로 나누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날의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공동체와 가족을 붙잡아주는 상징이 되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서민 밥상은 흰쌀밥이 기본이 아니라 쌀이 귀했던 현실 속에서 잡곡과 죽, 장과 김치, 그리고 국물로 버티던 생활의 기록에 가깝습니다. 쌀값이 오르면 밥상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면 밥상이 바뀌고 집안 형편이 바뀌면 밥상이 바뀌며 그 밥상의 변화가 곧 그 집의 삶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밥상을 보면 그 시대의 사람을 볼 수 있고 그 시대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릴 때 드셨던 밥상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특별한 한 끼가 있으신가요? 보리밥, 쌀밥, 국 한 그릇, 혹은 김치 하나만으로도 참 맛있고 든든했던 날이 있었을 겁니다. 그 기억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는 그 기억과 연결해서 조선시대 돈 이야기, 상평통보 한입회 가치 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생활사 역사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